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명재권 판사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송병기 부시장은 집으로 갔습니다만 검찰은 반발했어요. 다시 영장 친다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송병기 영장 기각된 이유, 법원의 명재권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 범죄로서의 사건 성격,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주요 범죄 공모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한다.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심각하게 훼손해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법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라는 검찰 입장이에요.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된 전례가 많다. 검찰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말마 취기까지 했다. 이거를 어떻게 영장 기각하냐. 다시 친다. 다시 치면 명재권 판사가 안 맡게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명재권 판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조국 동생도 명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가 다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명재권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 조국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돼서 이상훈 코링크 대표, 최모 씨 웰스NCT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 조국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수 변호사님, 예. 그 명재권 판사인데 예. 이번에 또 송병기 부시장에서 영장 기각했어요. 검찰은 반박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선거법이 보통의 경우에는 후보나 뭐 비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을 한 경우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6개월은 지났죠. 지난 6월에 재작년이 되네요. 이제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10년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청와대의 공무원들하고 공동 정범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이제 소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재권 판사가 좀 부족하다고 본 게 아닌가. 이게 이제 뭐 공범이 되려면 공동 가군 의사도 있고 역할 분담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이거는 선거사범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무원들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의 경우에는 신변을 확보해야만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폭발력 있는 얘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검찰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종천 의원님. 네. 검찰에 계셨잖아요. 검찰 계실 때 구속영장 친 거에 상권 빼고 다 발부를 받았어요. 그만큼 굉장히 영장 발부에서 타율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병기 업무수첩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청와대 누구누구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럼 송병기 부시장이 결정적으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 이상의 것을 청와대 문무행정관에게 전달을 해서 문무행정관이 거기에 살을 못했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과 함께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재권 판사가 설명이 안 됐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건 이제 공무원, 즉 여기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청와대 비서관들이겠죠. 뭐 행정관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공무 관계가 인정이 되려면은 우선 아까 말한 이제 업무수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된 청와대 소속 공무원 그리고 송병기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양쪽이 다 지금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그러면 양쪽이 다 부인을 하면은 그래도 업무수첩 이거 가지고 니네들은 인정돼 라고 밀라고 하니까 또 이거는 단순한 메모다. 예. 라고 또 지금 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소속 공무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다든가 이메일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걸 들은 사람이 있다든가 라고 해서 행위 분담하고 공모하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제3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더라도 또 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좀 아직 모자란 그런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 더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물증 혹은 제3의 인물의 진술과 같은 보강 증거를 좀 빨리 수집을 하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6개월 공소시효 지났고 그러면 지금 이건 현재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반면 또 일각에서는 김병민 박사님 네. 명판사 조국 동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곧바로 다시 재청구했는데 다른 판사는 발부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문제가 검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판사 측의 판단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사법부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어긋나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드는데요. 명재권 판사의 그 당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첫 번째 영장심사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건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건 사실상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기각된 전례가 있냐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쏟아낸 바가 있었고 당시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아프다라고 주장했지만 CCTV 등에 대한 장면에서 아니라고 드러났던 얘기들까지도 사실상 그 당시 판사가 받아들인 것 아니냐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재판의 불공정 선의가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직자의 공모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얼만큼 증명이 됐는가. 아니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하명수사가 시작이잖아요. 하명수사 문제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명수사가 진행됩니까? 청와대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들이 있었고 당시에 청와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이라든지 이거 그냥 받은 거 단순하게 이첩한 거야 라고 하는 청와대 얘기가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던 사실들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찰은 넉넉하게 이것은 6개월의 공소시효로 끝날 수 있는 일반 사범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청와대 등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명백하게 사실관계 규정한다 자신하고 영장을 청구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각되어 있는 상황들을 보고 검찰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아마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